기회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8억이 싸다, 비싸다 해석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단언컨대 데드캣 바운스가 아닙니다. 확실히 명확해지는 시기는 언제냐? 우선은 시장의 집값의 관점이 지금 저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시장이 바닥을 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용어를 쓰면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사실상 추이상으로는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에서는 5월 거래량보다 6월 거래량도 추이가 좀 빠르고요. 4월보다 지금 집계가 되지 않은 5월 거래량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점을 바꾸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부동산이 더 오를까봐, 분양가가 더 오를까봐 서울 외곽도 완판 행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리고 충북 청주에서도 경남 창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의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전부 다 완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격들이 빠진다 하는데 안 빠지니까 불안한 심리들이 지금 이제 또 여기에 참여자로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권뿐만 아니라 이제 강북에서도 이제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죠. 아까 말한 것처럼요. 지방이라 비단 수도권에서도 이번에 그 용인 플랫폼 시티도 10억대였고 의왕도 10억대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강북이 조금 낮게 측정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강북도 이제 평균가가 3천만 원 초 이상으로 분양가가 이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84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가 뭐 동대문, 라그란데, 이문 1구역, 이문유경 1구역이죠. 위치적으로 좋지가 않죠, 사실은. 조금의 상급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0억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주요 입지에서는 그 가격들이 작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이 되게 좋을 때는요. 분양가라든지 신축들이 가격들을 주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가격이 주도가 되면서 구축들이 따라 올라가는 양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꾸로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요. 구축들도 내려가고 신축들도 내려가는데 신축이나 이 분양가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구축이 이 정도 싼데 신축이 이렇게 비싸? 안 되겠네. 신축보다는 구축으로 좀 가봐야 되겠네 하면서 신축에 있던 가격들이 끌어내려지는 양상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들이 되게 낙폭들이 컸잖아요. 왜냐하면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시장이 좋을 때는 신축을 선택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구축에서 싼 가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축들이 다시 이제 선호가 되고 대규모의 평수들이 가격들이 약진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 말은 시장의 분위기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는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럼 올라가면 이게 이제 신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축이 물량이 나올 시기에는 위기의 시기는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 이게 또 가격이 또 끌어올라가는 양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축들도 거기에 이제 또 땡겨지는 양상도 일어납니다. 지금 보면은 대규모의 주택과 신축들 위주로 가격들이 떨어진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파동처럼 퍼지고 있는 양상, 지역과 물건별로 펴지고 있는 양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분양가 시대가 열리나 지금 열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억짜리가 5억으로 돌아가냐? 못 돌아갑니다. 그거를 인지하고 시장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이거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관점의 변화를 알면요. 줍줍 100대 1. 평균 전국 평균이 100대 1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무순위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가구가 1922가구가 모집이 되었는데요. 경쟁률이 100대 1이었습니다. 되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데를 보면은 평택 지제역 차이도 4가구 모집에 4358대 1이었습니다. 줍줍이요. 어마어마하죠.
평택도 앞으로 진보할 지역입니다. 유심히 봐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두동의 레미안 엘리니티라는 아파트도 무순위 청약 2가구 모집에 145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거죠, 사실은.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시장은 거래량이 늘어서 좋아해도 해야 되지만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또 신중하고 조심하게 집을 진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우리는 편안하게 그걸 활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올라가는 추이가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때 집을 살 때는요. 신중하게 사야 됩니다. 신중하게 산다는 건요. 이미 많이 올랐던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르면요. 그 오름의 퍼짐이 있거든요. 파동처럼 퍼짐이 있거든요. 송파와 강동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퍼짐이 어디로 갈까요? 마용성 쪽으로, 강남 마용성 쪽으로도 퍼졌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또 관악이라든지 하급지로 퍼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도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도 퍼짐 현상이 있거든요. 화성 동탄에서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수원으로 퍼졌잖아요. 이게 이제 퍼짐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 주변으로 또 퍼지겠죠. 과천도 가격들이 올라갔잖아요. 거래량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또 그게 또 어디로 퍼질까요? 안양이나 의왕이나 뭐 이런 데로 또 퍼지겠죠. 군포도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퍼지는 지역들, 미리 사람들이 유명해진 지역보다 내가 선택해서 유망할 지역들을 타이밍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요. 거래가 이런 추이가 있다고 하면요. 그 추이의 주변들을 돌아보는 게 좋아요. 그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이런 관점들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지금 분양에 대한 것만 비단 얘기를 했지만요. 다양한 시장,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도 같이 보면서 그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한다는 게 마냥 오르는 데보다는요. 오히려 내가 그 조심이라는 게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그 주변에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마냥 지금 유명하게 올라가는 데만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언컨대 지금은요 데드캡 바운스가 아닙니다. 변곡점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해지는 시기는 언제냐? 아마도 올 하반기에는 그 시점들이 더 이제 명확해져서 지금 사람들이 뭐 시장이 지금 잠시 이런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게 한 30% 정도 된다면요. 그게 이제 10%로 줄어들 겁니다. 시장 추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이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니까는 우선 시장들을 지금은요. 혹시나 시장에 발을 떼놓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은 조금은 더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시장들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지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수방사터 250가구 월소득 651만 이하 유리. 그런데 이게 지금 분양가가 5구 타입으로 8억이 넘게 나오고 8억 7천이 나왔거든요. 수방사 부지에 사전 청약이 나옵니다. 일반 분양으로 뭐 공유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블 역세권 한강종황권 때문에 이거는 8억이 싸다, 8억이 비싸다 이런 분란이 있는데 이거는 해석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수방사 부지가 556가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공공 분양이 한 263세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55가구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나오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양가가 5구 타입이 8억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옆에 레미안 트윈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수방사 부지가 이제 행정구역 본동은 아니고 노량진 쪽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옆에 레미안 트윈파크라는 게 있습니다. 트윈파크가 2011년도에 523세대로 입주를 했어요. 근데 그게 5구 타입이요. 한강이 나오고 하는 그 뷰들이 13억에서 15억 5천까지 지금 호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미안 트윈파크보다 한 조금 더 세대수가 많은 수방사 부지는요. 위치는 레미안 트윈파크가 조금 좋지만 그래도 이게 8억에 나온다는 건 5구 타입이
주변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싼 겁니다. 그리고 이거 토지 임대부 형식이 아니라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봐도 주변의 아파트들이 비싸잖아요. 이게 왜 좋냐? 이게 동작구거든요. 동작구가 좋냐? 좋습니다. 동작구에 여러 행정구역이 있지만 특히 좋은 데가 노량진과 이제 흑석동입니다. 그리고 흑석동하고 노량진 사이에 본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본동은 틈새가 되겠죠. 이 두 개가 사실은 큰 축입니다. 노량진과 흑석동이 큰 축이 되었고 더 크게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요. 바로 위는 한강이면서 용산이고요. 바로 왼쪽으로 가면 여의도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강남권입니다. 동작은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9호선 라인이고. 그래서 이 8억이라는 게 주변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거시적인 입지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굉장히 싸게 나온 겁니다. 지금 시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문에서 이거 뭐 너무 비싸다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주변 시세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싼지 안 싼지인지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미래 가치와 타이밍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미미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뭐 가격이 노후된 주택의 전세가는 싼데 집값이 너무 뛰었을 때는 갭 차이가 많이 났었죠. 이때는 접근하기 어려운데 지금 미미산 같은 경우는 한 3억, 4억 정도 전후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미미산이 오늘인가 어젠가 미미산 안전진단 이제 정밀 안전진단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재건축이 확정이 되고 가는 건데 이 규모가 지금 현재 3,000세대가 넘거든요. 실제로 나오면 이제 4,000세대 가까이 되죠. 어마어마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주변에 보면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그리고 GTX-C 노선까지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나 입지적으로도 진보를 하고 물권적으로 진보를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조금의 그 가격들이 내려온 부분들이 전세가와 매매가를 갭을 조금은 좁히는 부분들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애 주기가 젊은 사람들은 미미산 같은 경우는 실거주가 아니라 그냥 투자로서도 진입하기 좋은 시점들이 지금하고 조금은 좀 이루어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안전진에 통과됐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3기 신도시의 물량은 위기다.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초 입주를 목표를 잡고 있는 게 2026년도부터 잡고 있는 게 있는데 아마 이때 바로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연이 되겠죠. 되는데 입주 물량이요. 한꺼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주 물량 때문에 우리 집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입주 물량이 그 주변에 피해를 주는 시기는 분명히 있지만요. 그 인프라가 되면요. 그 인프라 때문에 주변도 가격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거 입주 물량 때문에 되게 힘든데 창릉되면 일산 신도시 힘들지 않나? 힘듭니다. 힘든 시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량이 한꺼번에 안 나온다면은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꺼번에 설령 나온다고 하면요. 그 시기에는요. 매수자 입장에서 물건을 잡는 전략들을 가져가면 됩니다. 물량이 많다고 무작정 큰일 났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선은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그 좀 지금 사람들이 물량 때문에 어려워한다. 그다음에 이거 지금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이런 타이밍적으로 뭐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변화는요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태세 전환을 상당수 할 정도로 방향성들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명확한 거는 지금보다 다음 달, 다다음 달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전국에서도 틈틈이 이러한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좋아진다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웠던 게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의 추이를 보면은 내 순서가 돌아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좋은 시장을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 더 극복하셔서 전체적으로 더 확산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매수자라면은 지금 유명하게 올라가는 거래량이 올라가는 데를 보지 마시고 거기보다 좀 주변이라든지 다른 지역들, 아직 그 불이 타고 가지 않은 지역들을 조금 바라보시면서 시장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